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파트 2를 끝마치고요. 이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파트 3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배열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또 함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는 있습니다. 자, 파트 3도요. 마찬가지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17장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터의 포인터, 흔히 더블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는 배열과 포인터를 또다시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파트 2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번 파트 3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파트 2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거나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파트 3로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요, 파트 2를 갖다가 한 번 정도 더 복습을 하셔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파트 3로 들어오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파트 3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요, 사람들이 배열과 포인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리를 잘 못하셔서 나름대로 모든 문법적 요소를 갖다가 독립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셔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파트 2를 이해하고 파트 3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죠.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배열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인데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나름대로 이 정도 되셨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는 어떤 습관이 생기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읽는 형태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ARR이라는 이름의 인트형 배열을 선언하는데 그 길이가 100이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몇 바이트를 할당받게 되냐면은 4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배열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렸냐면은, 자, 플랫한 형태로, 자, 1차원적인 구조로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총 몇 개요? 총 100개인 배열. 자, 이 각각의 사각형은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배열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림으로 그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1차원 배열이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1차원은 선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원은 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은 말 그대로 3차원이죠. 입체. 자, 이것이 바로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요. 자, 사각형을 갖다가 4차원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건데, 자, 이러한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되는 메모리 공간, 이러한 형태의 배열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메모리 구조를 우리는 1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2차원 이상의 배열이에요. 자, 그럼 배열을 갖다가 이러한 일렬적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2차원적 혹은 3차원적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건데요. 자, 그래서 2차원 이상의 배열을 우리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2차원 배열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3차원 배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3차원 배열을 이해를 하시면 4차원 배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뜻 들어보면 좀 이상하죠? 사실 4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4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선언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차원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흔히 다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면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3차원 배열도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보통 다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면 2차원 배열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포커스가 2차원 배열로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의 부담이 되시면요 2차원 배열만 공부한다 생각을 하세요. 사실 2차원 배열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그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열 선언의 예를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가 바로 2차원 배열입니다. 자, 인덱스 연산자를 2번 사용해서 지금 배열을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러한 인덱스 연산자가 3번 사용되어서 선언되는 배열은 어떤 배열이 되냐면 그렇죠. 3차원 배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10 곱하기 10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5인 3차원 배열이다 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긴 것이 1차원 배열이고 어떻게 생긴 것이 어떻게 선언되는 것이 2차원 배열인지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서 어떻게 할당이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자,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1차원 배열도 선언을 하고 있고요. 왜? 인덱스 연산자가 한 번 사용했으니까. 자, 길이가 4인 1차원 배열도 선언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2차원 배열도, 죄송합니다. 길이가 2인 2차원 배열이 아니라 인덱스 연산자가 2번 사용됐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인 거죠. 자, 2차원 배열도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3 곱하기 4인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형성되는 배열이 이러한 구조를 지닌다는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언하는 ARR2라는 이름의 배열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인덱스 연산자에 나오는 것이요. 자, 이게 바로 세로의 길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세로.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인덱스 연산자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차원적 메모리 구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3 곱하기 4인 2차원 배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을 때 선언되는 ARR2라는 이름의 배열을 자, 그림 16-2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가로로 길이가 4죠. 자, 제가 여기서 길이가 4라는 것은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총 4개 할당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세로로 3, 즉 3개가 자,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 3 곱하기 4 배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를 짓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총 우리가 이 배열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인트형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3 곱하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총 몇 바이트를 할당하는 게 될까요? 각각은 4바이트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총 48바이트로 구성이 되는 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형성된다라는 것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첫 번째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거 숫자 바꿔가면서 그림 다시 그려드리는 그런 작업은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선언만 해놓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접근해서 가져다 사용해야 되는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샘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이 샘플 예제를 통해서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op_search-c라는 예제를 통해서 과연 2차원 배열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메인에서 ARR이라는 이름으로 3 곱하기 3인 배열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가로로 3, 그 다음에 세로로 3인. 자, 물론 얘가 세로, 얘가 가로입니다. 자, 이러한 배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마저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9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2차원 배열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선언과 동시에 사실 우리는 초기화도 가능한데 그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총 이러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배열을 선언만 하고, 즉 메모리 공간을 할당만 하고 이름도 붙여줬어요. 얘 이름은 무엇이 되냐면 ARR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름까지는 붙여줬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은 쓰레기 값으로 채워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쓰레기 값으로 채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약간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미 여러분도 아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지겨우실 거예요. 자, 2차원 배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RR은 첫 번째 요소, 즉 가로 세로 첫 번째 요소인 얘를 가리키는 얘의 주소값을 담고 있는 상수 포인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요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줄은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세로 가로죠. 세로 0, 그 다음에 가로 0인 인덱스에 존재하는 요소에 2를 집어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0, 0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첫 번째 요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세로 0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세로로 0이면 인덱스 요소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번째, 그 다음에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세로를 기준으로. 가로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로로 0, 그 다음에 가로로 0인 요소에 2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세로로 0 어디입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가로로 0, 즉 여기, 즉 여기에다가 2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 그림 16-5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로 세로 0번째 요소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자, 세로로 1, 그 다음에 가로로 0인 요소에 4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어떻게 됩니까? 세로로 1이고 가로가 0인 요소가 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로 1, 0이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 4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2, 가로가 2인 요소. 그러면 0, 1, 2. 자, 그 다음에 또 0, 1, 2. 어디로 만나냐면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여기에 8이라는 값을 넣으라 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자,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1차원 배열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여러분들 감으로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그만하고요. 자, pop_search-c라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활용하는 예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가져다 놓고 컴파일까지 해놨는데요. 자, 일단은 다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자, 1층 1호의 인구를 갖다가 인구를 갖다 입력을 하래요. 그 1층 1호에 사는,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1층 2호에 사는 사람의 수를 입력을 하라고 돼 있죠. 역시 1. 자, 그 다음에 2층 1호, 2층 2호, 3층 1호, 3층 2호, 4층 1호, 그 다음에 4층 2호. 자, 엔터를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1층에 사는 전체 인구수가 2명이고요. 그죠? 여기 2명이라고 나오네요. 자, 2층에 사는 전체 인구가 4명. 맞죠? 우리가 2층, 1호, 2호 총 2명씩. 자, 3층 6명, 4층 8명. 자, 그러면 사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유치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2차원 배열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예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재 확인해보니까 363페이지네요. 36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사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소망빌라 A동의 그 규모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지금 생긴 그 빌라냐면, 자,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층에는 2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층별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를 갖다가 입력받아서 계산해주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드리기를, 자, 층수가 4층이고, 그 다음에 각 층별로 1호, 2호 2가구씩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소망빌라에, 자, 거기에 이름이 소망빌라라고 나오는데, 소망빌라의 인구수를 갖다가 조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소망빌라의 빌라의 형태대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해서 각 위치마다 각 위치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를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소망이라는 배열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로로 4, 가로가 2인 그러한 2차원 형태의 배열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연산이 가능하냐면은,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자, 이 중첩된 폼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자, i가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즉 0, 1, 2, 3 총 4번의 루프를 갖다가 돌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0과 1일 때, 즉 2번의 루프를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돌면서 몇 층, 몇 회에 사는 인구를 갖다가 각각 입력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망빌라 층별 인구수를 갖다 출력할 때도 자, 이렇게 이중 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형태로 더해서 출력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요, 메모리 구조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러한 형태로 배열을 선언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예, 가능하죠. 왜? 어차피 4 곱하기 2 배열을 선언해도 8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고요. 자,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8개의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원하는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은 2차원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메모리 구조를 2차원적으로 구성하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잘 모릅니다. 일단은요, 자, 예제를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보세요. 아,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자,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2차원 배열로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4 곱하기 2로 해서 빌라의 인구수를 갖다가 층별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트형 데이터 8개 저장하는 메모리 구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실제 이 코드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를 갖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원 구조로 생각해야 될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가 2차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2차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물론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회전이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1차원적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 구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 보통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2차원적인 구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2차원적인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에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 1차원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자, 2차원 배열이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차원 배열의 실제 메모리 구성 1차원 배열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를 쳤으면 좋겠는데, 다만 접근 방법을 2차원적으로 해석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2 곱하기 3 배열, A라는 이름의 2 곱하기 3 배열을 선언을 해도, 자, 이러한 형태로 플랫한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하나 더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int A, 그 다음에
길이가 6인 배열. 이렇게 선언을 해도 이러한 메모리 구조를 지닐 거고요. 즉 인트형 데이터를 총 6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고요. 자, 2 곱하기 3으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도 역시 이렇게 선언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A의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갖다가 길이가 6인 이러한 1차원적인 구조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할 경우에 얘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A의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의 1이 될 거고 A의 2, 그 다음에 얘는 A의 3,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얘는 A의 6까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이렇게 2차원적인 형태로 선언했기 때문에 자, 얘는 0, 0, 0, 1, 그 다음에 0, 2, 그 다음에 1, 0, 1, 1, 1, 2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조금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세로가 2, 가로가 3이다라는 거죠. 즉 세로가 가로가 3인 1차원 배열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세로가 2니까. 자,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다고요. 그런데 얘도 실제로는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을 한번 시켜보면요. 얘는 얘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얘가 00이고 얘가 01이고 얘가 02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저 그려보자고요. 얘가 될 거고 얘는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지저분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메모리 구조상에서도 실제로 2차원적으로 할당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메모리 구조, 컴퓨터의 메모리 시스템은 플랫한 구조입니다. 1차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으로 선언을 하시든 3차원으로 선언을 하시든 이렇게 플랫한 구조로 할당이 되는데 다만 접근 방법을 2차원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2차원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러한 구조로 2차원 배열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2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오히려 이 두 가지로 혼동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거는 그냥 뒤로 논외로 제껴버리시고요.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 2차원 배열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가 2차원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자체가 2차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2차원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나는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되 다만 나는 이것이 1차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배열만큼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즉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2차원적인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고민할 때는 실제로 배열이 1차원적으로 구성이 되니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거 어려운 거라고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배열을 선언하실 때 2차원적으로 선언을 하셨으면 2차원적으로 메모리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열의 본질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논외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6장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원 배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역시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